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고 국내 주시장 오늘 오전장에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0.48% 상승을 하면서 30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에는 2983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을 하고 바로 안정세를 좀 보였고 그러면서 3020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옐렌 재무장관이 내년 상반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또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골드만삭스의 중국의 2022년도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환율의 움직임 8.7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68원 마감을 했습니다. 1200원에 10월 22일 날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나름대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384억 원 순매수를 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단 오전장에 뭔가 좀 매물을 뒤로 한 채 그래도 다시 한번 좀 21선을 회복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했고 오늘은 또 이제 상승 업종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좀 계속 조정을 받았었던 조선주들까지도 좀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은 적어도 31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0.08% 정도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결국은 1000포인트를 앞두고 진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던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 상당하고요. 물론 주말 효과지만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190명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이 80%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뭔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볼게요. 종목들. 오늘은요.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많네요.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았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9,713억 규모의 LNG선을 수주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고요. 또 현대중공업도 중공지역 선주로부터 3,826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들 오랜만에 수주 소식들과 함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5월달에 4만원이었는데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한국조선해양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마저도 최근엔 하지 않았었고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오늘 대우조선해양 7%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22,800원대 전 저점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바닥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오늘은 오랜만에 가져보고요. 한국조선해양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요. 박스권 지지선을 깼을 때부터는 관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라지는 거죠. 항상 전 저점을 이탈하면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점 이탈하는 거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92,400원에서 터닝을 하면서 이제 10만원대 올라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정도에서 이제부터 본다면은
그러니까 92,400원의 손절선만 지키면은 또 봐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제는 뭔가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 종목으로 또 순환매도 생각을 한다면은 조선업종 오늘 오랜만에 좀 포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관련주들. 오늘 현대백화점이 4.85%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작되면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도 10인까지 가능해질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 소비 관련주 현대백화점에 오늘 좀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사실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10월 9일날 이때쯤에 말씀드렸죠. 10월 9일부터 11일 연휴 사이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모아 나갔다면 오늘 한 번에 수익권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고,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9만원대, 96,900원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백화점이에요. 유통주,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런 기업들. 이마트는 뭐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뭐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 유통주들 향후에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연일 좋습니다. KB금융 2.6% 강세를 보이면서 59,100원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KB금융 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KB금융이 2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죠. 3분기 영업이익 1조 7,800억 원 정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의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업종, 금융지주사 700원만 더 상승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11선, 21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업종이 금융지주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오일 오늘 4.9% 상승을 보였어요. 국제유가 강세 소식이 또 호재로서 작용을 했죠. 국제유가의 강세. 그러니까 정유주는요, 항상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분명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83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배럴당 10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유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뭐 기름값의 상승이 좀 우리 일상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또 자동차에 당연히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한다는 개념으로도 정유주는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한 번에 이렇게 4%씩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시 보일 때마다 국제유가 조정 보일 때마다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면은 정유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 게 시장이 끝난 거고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는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후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하여서 한 차례 정도는 시장에 대호황이 한번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식시장도 반복돼요. 그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분명 작년도에 팬데믹 이후의 하락 그리고 1차 상승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세 박스권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의 상승 한 차례의 불꽃 랠리는 남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보시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소비를 시작하고 이제 아직 해외여행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 막 해외여행도 막 갈 거고 그렇다면은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시장은 분명 3,500포인트대는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